아들이 돌아온 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밥 주걱으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5해였습니다. 편지 몇 장으로 버텨온 5해. 그런데 그 5해 동안 두 사람은 서로도 모르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상대방 쪽으로 흘러가면 마음을 실어 보내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북쪽 구름에, 아들은 남쪽 구름에. 이것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남원 땅 작은 마을에 이순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 아버지는 그가 15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 윤 씨가 배를 짜고 나무를 팔아가며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윤 씨 어머니의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 배틀 앞에 앉았지요. 배 짜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면 순보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일하고 있구나. 나도 일어나야지. 그 소리가 순보의 새벽을 깨우는 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일부러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보야, 과거에 붙어야 한다. 그래야 이 집안이 산다. 내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다. 순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순보에게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양에 사는 먼 친척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지요. 자신의 집에 머물며 한양에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좋은 스승도 많고 과거 정보도 빠르니 남원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이면 여기서 열흘은 걸리는 거리였지요. 아들이 떠나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가거라 순보야. 그게 좋겠다. 어미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순보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지만 억지로 눌러낸 웃음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보가 지게를 치고 마당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잠깐 순보야. 어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 엽전 몇 잎이 들어있었지요. 가다가 배고프면 사 먹어라. 순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두세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밥은 꼭 제때 먹어야 한다. 배를 고르면 머리가 안 돌아가. 순보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배를 몇 날 짜야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거기서 아들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붙는 날 바로 내려오너라. 기다리고 있을게. 순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 한양은 남원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소리가 많았고 무언가가 항상 움직이고 있었지요. 처음에 순보는 그 낯설매 압도되었습니다. 친척집은 넉넉했지만 자신이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을 늘 의식했지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남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 1년은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썼지요.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셨으니 마을 서생에게 부탁해 읽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답장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나는 잘 있다. 공부 잘하고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딱 3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줄이 순보에게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읽으면 귓가에 어머니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처음 1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과거 준비가 바빠진 탓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편지 쓸 시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었지요. 오늘 써야지, 오늘 써야지 하다가 그 오늘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편지는 여전히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여전히 같은 3줄이었습니다. 나는 잘 있다. 공부 잘하고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순보는 늦은 오후까지 글을 쓰다가 눈이 피로해져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렸지요. 남쪽으로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보는 그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쪽? 저쪽에 남원이 있다. 저쪽에 어머니가 계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구름은 어머니 계신 쪽으로 가는구나. 저 구름이라도 어머니 곁에 다 주었으면. 순보는 붓을 든 것도 있고 한참을 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무렵 남원 마을에서 윤씨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걷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북쪽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북쪽. 저쪽에 한양이 있다. 저쪽에 순보가 있다.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보야, 저 구름이 너한테 닿으면 좋겠구나. 어미가 잘 있다고 전해 주었으면. 이웃집 순떡 할머니가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래야, 혼자 뭐라고 해?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름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구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은 이미 저 멀리 흘러가고 있었지요. 잘 전해줘야 할 텐데. 어머니가 마을 서생에게 편지를 부탁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생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쓸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잘 있다고 써주세요. 공부 잘하고 있느냐고. 밥은 잘 먹고 있느냐고. 서생은 그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짧지 않냐고 했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순보가 걱정하면 안 되니까. 서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쓴 편지를 손에 들고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언제 오느냐는 말, 가끔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말. 하지만 그 말들은 접어서 편지 종이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아들이 읽지 못하도록. 두 번째 해가 끝날 무렵 순보는 과거에서 처음 떨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양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거에 붙는 날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순보는 그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붙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세 번째 해에도 떨어졌습니다. 친척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없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순보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한번 들자 공부를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지요. 그 즈음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잘 있다. 공부 잘하고 있느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그리고 딱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올가을 단풍이 유난히 붉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순보는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단풍이 붉다는 것.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어머니가 마당에서 단풍을 보다가 아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걸 순보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서생에게 한 줄을 더 부탁하게 만들었겠지요. 평소에는 눌러두었던 그리움이 단풍 앞에서 그만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순보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순보는 매일 구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막히면 창밖을 보았고, 밥을 먹다 어머니가 생각나면 하늘을 보았습니다. 남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저 구름이 어머니한테 다 주었으면, 내가 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었으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각, 남원 마을에서 윤씨 어머니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저 구름이 순보한테 다 주었으면, 내가 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었으면.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구름에 마음을 실어 서로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한양에서는 아들이 남쪽 구름을 보고 있었고, 남원에서는 어머니가 북쪽 구름을 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을 싣고서 그 구름들이 어딘가 하늘 한가운데서 서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해가 더 흘렀습니다. 순보가 한양으로 떠난 지 5해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과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보는 전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번갈아 왔지요.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보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방이 나붙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아 방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순보도 천천히 다가가 손가락으로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이순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순보는 그 이름을 꿈인가 싶어서 3번 더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서로 축하했지만 순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보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붙었습니다. 드디어 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날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들뜬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들뜬 것은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무거운 것은 5해라는 시간이었지요. 그 5해 동안 어머니가 혼자 보낸 새벽들, 그 5해 동안 어머니가 삼킨 말들, 단풍이 유난히 붉다고 한 줄 더 썼던 그 가을, 순보는 걸으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길 위에서 구름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보는 걸음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네요. 제가 가고 있으니 구름은 한양 쪽으로 가도 됩니다. 처음으로 구름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구름 심부름이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순보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보는 마당에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엌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밥주걱을 손에 든 채로
어머니가 나왔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오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순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두드림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수고했다. 잘 왔다. 보고 싶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1가지, 김치. 반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보는 그 밥이 한양에서 먹었던 어떤 밥보다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밥은 잘 먹었느냐? 순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밥만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웃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순보는 다시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양에 있는 동안 구름이 북쪽으로 가면 늘 마음을 실어보냈다. 잘 있다고, 걱정 말라고. 순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름이 남쪽으로 가면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잘 있다고, 곧 가겠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해 동안 서로 모른 채로 두 사람의 마음이 계속 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네. 순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5해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보는 벼슬길에 올라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1년에 2번씩은 꼭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구름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언제나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구름을 보고 계시겠지. 나처럼 마음을 실어보내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드는 한 멀리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망운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지요. 5해 동안 순보는 어머니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고 마음을 실어보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짧은 편지 3줄로 한 달을 버티면서 구름이 북쪽으로 가면 마음을 실어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구름 하나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그 구름 위에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곁에 있지 못해도 마음이 닿아 있으면 됩니다. 지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같은 하늘입니다. 같은 구름입니다.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 그쪽 하늘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닿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